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부터 선물까지 한 방에 알려주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문다연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요, 배찬수 1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배워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신 뒤에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소통 참여 가능하시고요. 24시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배찬수 남겨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간판 얼굴이시죠? 배찬수 전문가님 바로 인사드려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저께부터 좀 특이한 상황이 많이 일어났는데 장중에 제가 시황 때 알려드리겠지만 개장하고 나서 급락을 했다가 다시 또 반등을 하면서 약보합으로 이렇게 만드는 장이 요즘 장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캐치를 잘 하신 분들은 강의를 잘 들으신 분은 오히려 또 수익이 많이 났을 텐데 좀 요동이 심한 장입니다. 한마디로 방송 끝까지 들어보시고 잘 대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차트상으로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는 시장인데 시장에 보내는 시그널이 어떤 건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시황평부터 바로 들어볼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나간 차트를 보고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막 그 선을 그리고 하는 그런 이제 예단을 많이 하시는데 차트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 지나치면 이를 그르치게 된다. 제이시 리버모어가 벌써 100년 전에 한 말인데 지금 장이 딱 그런 장 같아요. 뭐 어저께도 막판에 낙폭이 좀 줄어들고 아니면 그저께 같은 날 또 최고가로 이렇게 끝났지만 결국은 또 하루 지나니까 또 오전에 굉장히 요동이 많이 흔드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차트고 뭐고 다 지금 새로운 모습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나간 차트라든가 아니면 또 연말에는 어떻게 될 거야. 어떤 또 분 이렇게도 말해요. 연말 랠리가 미국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안 올 거다. 산타가 우리나라는 선물을 안 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예측은 그 누구도 틀리기 때문에 좀 더 한치 앞을 내다보는 그런 매매가 아니고 대응을 하는 그런 매매에 주력해서 연말 연초 쉬운 것 같지만 좀 힘든 장이거든요. 잘 대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측보다는 대응이 중요하다라는 점들을 계속해서 짚어주시고 계신데 코스피 코스닥 시황 짚어보면서 우리가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면 좋을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황부터 짚어주실까요? 예, 지금 코스피는 마이너스 약보합. 아침에는 또 하락이 좀 제법 나왔다가 다시 또 낙폭을 다 줄인 상태.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이 오를 자리가 더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그래도 계속 플러스권이에요. 근데 거래소 지수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선물 시장을 굉장히 흔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지 오늘 외국인들이 이제 대형주, 거래소 대형주를 매도하면서 지금 계속 흔들고 있는데 한번 수급 동향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외국인들이 거래소 주식을 대형주 위주로 좀 매도를 하면서 또 안정적인 것 같다가도 또 이 순식간에 지수를 좀 밀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어저께부터 계속 보합권이죠. 크게 안 오르고 크게 안 빼고 종가상으로는 그게 되면서 이제 지금 옵션 가격이 굉장히 지금 프리미엄이 급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 때문에 이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그러죠. 외국인들이 계속 만기가 되면서 콜옵션 프리미엄을 특히 커지지 못하게 이렇게 해서 한 일주일 정도만 끌고 가면 어쨌든 그 다음에는 오르더라도 옵션 프리미엄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옵션 포지션을 콜매도를 치고 제가 조심해라 말씀드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틀 동안 외국인들이 현물을 매도하면서 지수를 가두고 있다. 네, 중점적으로 한번 잘 기억해 두시고요. 네, 다음은 이제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역시나 별 움직임이 없죠.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디램 값이 과거에 너무 많이 이제 생산을 해서 좀 재고 물량이 많아져서
생산량을 줄이는 바람에 이제는 가격이 많이 오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삼성전자 그러면 또 9만 전자, 10만 전자를 가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냥 조용하죠. 0.5% 마이너스. SK 하이닉스도 강세지만 0.2%. 그래서 역시 거래소 지수는 2,520 정도에서 지금 저도 좀 갔으면 좋겠어요. 좀 시원하게 올랐으면 좋겠는데 계속 2,500 초반에서 지루한 박스권이에요. 그래서 산타랠리가 우리나라는 선물 안 줬다고도 그렇게 아까 저희도 말씀드렸는데 나머지는 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0.9% 마이너스 계속 0점대 플러스 0점대 마이너스가 이어지면서 거래소는 좀 그냥 미지근한 그런 느낌 크게 이렇게 시세를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 옵션 만기가 둘째 주 다음 달 둘째 주 뭐 이제 오늘이 월 말이죠. 이제 딱 2주 남은 거예요. 오늘이 지나가면. 그래서 그런 영향 때문에 아마 지속적으로 거래소 지수는 많이 힘이 좀 의도적으로 외국인들 또 지수가 좀 오를 것 같으면 매도하는 식으로 조절을 하기 때문에 오를 것 같다가 또 밀리고 또 많이 밀릴 것 같다가도 사실 많이 밀리는 셈은 모멘텀은 좀 부족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저점에서 또 매수를 하면 또 올라가는 그것도 제가 시황 시간에 알려드릴 텐데 수익은 내기 참 좋아요. 거래소는 어쨌든 주식으로는 수익을 내기 좀 힘든데 지수에 대한 흐름을 알고 있으면은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 등락을 거듭하는 박스권 거래소 지수 명심해 주시고 파생 시장에서 제가 재미있는 움직임을 알려드릴 테니까 연동해서 한번 잘 기억해 두시고 오늘은 어쨌든 거래소 주식은 박스권에 갇혀 있다. 그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기관들이 1,500억 원가량 담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매도세 속에서 지루한 박스권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과 다르게 그래도 상승권 안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닥 시황도 짚어주실까요? 예, 그나마 이제 코스닥 시장이 아직 올라갈 자리가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가 있냐면 거래소 이제 2,500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2,520선에서 지금 계속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한 850선, 850선까지는 좀 달려갈 여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저께 특이한 점 이제 그 전에는 그리고 이제 오늘 코스닥 지수가 한 3포인트 정도 현재 플러스인데 그 전에는 주로 주도했던 종목이 반도체 그리고 뭐 그 로봇 AI 요 대표적인 업종이 장을 끌고 갔는데 어저께부터 특이한 점이었어요. 어저께 코스닥 지수 종가상 또 6포인트 또 많이 올랐는데 2차 전지가 가세를 했다는 점. 그러면 이제 로봇 종목 오늘 아침에 또 로봇 종목이 굉장히 좀 강했어요. 근데 슬슬 오후가 되니까 로봇보다는 역시나 2차 전지주가 조금 더 지수 흐름을 이렇게 주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죠. 어쨌든 그럼 연말까지 가면서 2차 전지주 같은 경우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이 비중을 조금 들어가신 분들이 많지가 오히려 더 많이 비중을 갖고 계신 분이 많아서 아마 그런 분들이 좀 웃는 날이 좀 연말까지. 제가 예전에 한번 여름이 조금 지나고 나서 2차 전지주도 한번 겨울이 되면서 한번 바람이 불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저께부터 바람이 확 불었죠. 2차 전지주가. 그래서 2차 전지와 관련된 내용도 제가 테마주 시간에 한 번 더 상세하게 얘기해 드릴까요. 어쨌든 지금 흐름은 어저께부터 코스닥의 2차 전지주가 지수 상승에 합세를 했다. 지수 상승에 가장 시가총액이 높죠. 그래서 지수는 연말까지 코스닥 쪽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코스닥 시황이었습니다. 네, 오늘 거래대금 1, 2위 종목을 살펴보면 두산 로보틱스와 LNF가 꽉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두 종목을 필두로 해서 로봇 관련주들과 2차 전지주들 힘을 써주고 있는 코스닥 시장이었습니다. 그래도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박스권을 잘 만들어주고 있는데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사뭇 분위기가 다른 모습이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선물 시장도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예, 선물 시황이 뭐 지금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모습을 지금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이한 점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흐름을 어저께 제가 언급을 해드렸어요. 그거를 정확하게 오늘 장에 이용하신 분들은 아마 거의 유사한 패턴이기 때문에 수익이 아마 많이 나셨을 거예요. 자, 아예 제가 이제 28일 날 오늘 그리고 30일 날 이렇게 두 가지 모습이 다 보여 있는데 어저께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바로 이 부분이죠. 아침에 338 이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거의 30분 만에 335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이걸 V자라고 그러거든요. 다시 30분 만에 또 V자로 회복을 시켜놨죠. 그래서 오늘 이 패턴이 그대로 나왔어요. 뭐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어저께 그래서 또 많이 밀리지도 않고 계속 등락을 거듭했죠. 이런 식으로 1포인트씩 움직여서 이 구간도 아마 1포인트씩 뭐 수익을 내신 분들은 또 내셨을 거예요. 크게 빠진 장이 아닌데 이유 없이 외국인들이 이제 언더슈팅. 그래서 다시 또 제자리로. 그래서 저도 337 정도? 뭐 8 넘기 힘들지만 그 정도는 뭐 약보합 정도는 인정을 해줄 텐데 이건 좀 과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아니다 다니까 다시 제자리로 올려놓은 거고 오늘 337 그리고 335 거의 똑같아요. 근데 속도는 더 빨랐어요. 속도는 오늘 같은 날은 이게 9시 시작 전이에요. 9시 시작 전에 335는 아니고 6을 한번 왔다가 다시 337을 갔다가 또 335 이건 개장 이후에 거의 뭐 한 9시를 딱 넘어가고 나서 335 초반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을 해서 어저께 337 정도 이렇게 회복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어저께는 뭐 30분 이것도 속도가 빠른 편인데 30분 만에 내려갔다가 다시 30분 만에 회복을 해서 이제 10시에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가고도 1포인트씩 그냥 수렴이죠. 이런 식으로 끝났는데 오늘은 개장 전에 336을 갔다가 337 회복했다가 다시 개장 직후에 바로 335 초반을 내려가고 다시 337대로 올라왔어요. 지금도 이제 337을 살짝 넘었다가 또 337 깼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박스죠. 아침에 딱 한 번 기회. 이게 뭐 계속 이런 그 흐름이 나온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혹시나 이런 흐름이 나오면 이유 없이 갑자기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도로 한 2, 3포인트를 하락시키면 개장하고 나서 이건 다시 회복할 확률이 높다. 네, 그리고 그 위에 어느 정도는 전일 비슷한 가격대로 회복을 하고 나면 그 다음은 계속 박스권 이런 식으로 1포인트 등락. 요 구간은 뭐 위아래 좋아하신 분은 고점 매도 저점 매수하면 아마 장중에 계속 1포인트씩 수익을 또 낼 수는 있는데 제일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는 아침에 V자 반등, 급락 급등, 여기도 급락 급등 이런 패턴이 나오면 하나는 뭐 매도는 놓치셨다고 하더라도 매수로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파생 시황인데 이런 건 뭐 패턴이라고 할까요? 계속 새로운 패턴이 생겨요. 최근 패턴은 아침에 매도 후에 다시 저점을 찍고 반등. 그리고 지수 때도 똑같죠. 거의 335, 뭐 많이 밀려봤자 334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위는 337에서 338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니까 오늘 패턴을 잘 익히시고 한번 내일 장도 이런 패턴이 나오면 수익으로 한번 연결시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잠잠한 주식시장과는 다르게 선물시장은 좀 등락이 거센 편인데요. 특히나 요즘같이 아침에 V자 반등을 이용한다면 양방향 수익도 가능하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의 포지션도 잡아볼게요. 오늘 장 어떤 포지션 잡아볼까요? 예, 그래서 이제 포지션은 제가 보수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어저께 포지션 한번 보면은 어저께 포지션에서 수익이 당연히 오늘 선물이 약보합이니까 옵션 프리미엄이 계속 하락하는 바람에 수익이 계속 나겠죠. 그래서 롱 포지션 똑같이 315 매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흐름은 거의 잡혔어요. 전일 대비 큰 하락도 아니고 큰 상승도 아니고 그래서 수익이 지금 모의 투자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 한 2, 30만 원씩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380 정도에서 한 10만 원도 올라가면 이제 400만 원이 넘어가면 한 달 수익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그냥 315. 뭐 별 의미는 이제 315의 가격이 지금 어느 정도 하락을 했냐면 0.10. 그래서 0.10 이상 내려가 버리면
증거금 대비 또 수익금이 너무 적어져 버려요. 그래서 315 그전에는 310 매도를 계속 지입을 했었는데 지금 310 가격은 0.05, 0.01이 이제 한가입니다. 끝이에요. 그러면 결제까지 둘째 주 목요일까지 놔두면 매도자들은 그 0.01마저도 이제 수익이 나는데 통상은 이제 0.01에 정리를 하죠. 그 가격이 풋 310은 거의 다 와가고 315는 0.10. 그럼 10틱만 더 빠지면 이제 315도 하한가인데 지금 흐름으로서는 장이 흔드는 장이지 계속 하락하는 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315도 아마 머지않아 한가로 갈 그런 흐름이고 가장 안정적으로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증거금이 있다 아니면은 주식을 대용을 잡아도 돼요. 주식이 있는 분이 옵션 계좌 만들고 대용을 잡고 315 계속 가격이 정말 죽네 그러면 315를 대용 잡고 매도를 치면 만기일날 0.01이 되면서 그냥 수익이 나요. 가격이 떨어져야 수익입니다. 옵션 매도는. 콜도 마찬가지, 풋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양 옵션 프리미엄을 계속 하락시키는 장이기 때문에 사실 콜 옵션도 먼 외과 같은 거 매도 치면은 안 살아나고 계속 가격이 하락을 해요. 제가 어저께 강의 시간에도 알려드렸는데 마찬가지 풋 옵션은 아예 이번 달에 한 번도 가격이 커지지 않고 계속 죽기 때문에 양 옵션, 양매도라고 그러죠. 양매도의 전형적인 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포지션도 아마 내일까지는 모르겠는데 내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쯤 되면 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합성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고 이번 달 만족할 수익이 날 때까지 보유했다가 정리하는 타이밍만 남아 있겠죠. 한마디로 해서 장이 오늘 조금 빠졌지만 그냥 포지션은 계속 롱 포지션 풋 315 지입으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의 장이 흔드는 장일 뿐 하락이 나오진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롱으로서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315포인트 오늘의 포지션 롱으로 잡아봤습니다. 이 포지션에 대한 자세한 그런 전략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배찬수 남겨주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의 선물 시그널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본격적인 1교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교시 수업은 투자의 맛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시면서 수익의 맛을 느끼실 수 있도록 오늘 장의 맛을 분석해보고 오늘의 원픽 종목도 잠시 뒤에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의 맛부터 분석을 해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장의 맛은 어떤 맛인가요? 오늘은 좀 특이한 맛입니다. 네. 정시 번쩍 뜨는 삭힌 홍어 맛. 네. 예. 삭힌 홍어. 예. 좀 톡 쏘는 맛이 있는데 오늘 장이 좀 톡 쏘는 그런 맛일까요? 그렇죠. 정확하게 보셨어요. 오늘 너무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조심해라 그런 의미인데 저도 사실 이 삭힌 냄새 되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네. 이걸 만약에 한 점 먹는다면 정신이 번쩍 뜨게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리는 거 내용 너무 예단하지 마라. 지금 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침 또 종합지수가 계속 지금 마이너스권, 뭐 플러스 오전 중에 좀 났었다 또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이러니까 정신이 번쩍 들게 삭힌 한 점 드시고 장을 조금 더 길게 보시고 예단하지 마시고 대응하는 식으로 보수적인 관점으로 장을 가져봐라.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삭힌 홍어처럼 정신이 번쩍 드는 오늘의 장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도 그럴 것이 굉장히 오늘 오전장 강세 테마가 오랜만에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테마였거든요. 오전장 강세 테마부터 분석해 주실까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사실은 어저께부터 흐름이었었죠. 주식 쪽이 더 좀 확실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오전 테마주는 우리 그 2차전 지주의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입니다. 아침에 어저께 이제 시발점이
그 LNF에서 시작을 했죠. LNF가 또 제로가 물론 있었어요. 뭐 2조 5천억 어마어마한 그 구미 시장을 계약을 한다고 해서 15%까지 올라왔는데 오늘은 대장주는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전고체는 이제 뭐냐면은 그 전해질이 있죠. 전해질인데 액체로 하는 게 아니고 고체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제 전고체인데 대표적으로는 상한가 들어가는 게 한농화성이 있어요. 한농화성. 오히려 어저께 같은 날은 어저께 아예 움직임이 전혀 없었을 정도로 굉장히 조용하게 움직였었어요. 일자 거의 거래량도 없었고 굉장히 조용하게 움직였는데 오늘 이제 상한가를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한가를 들어가는 모습인데 굉장히 그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 원래 대장주 예전에 대장주 이제 에코프로였었죠. 근데 2차 전지주가 가기는 가는데 에코프로의 대장주 그리고 지금도 아직은 가격이 좀 비싸요. 7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물론 예전에 140만 원 그 가격보다는 뭐 많이 조정을 했지만 이제 골고루 2차 전지 쪽에서 많이 안 오른 업종들이 이제 골고루 가는 그런 흐름으로 정상적인 흐름이죠. 그래서 그런 흐름을 긍정적인 흐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 지수를 오늘도 계속 뭐 거래소는 약보합으로 흘려도 계속 강보합으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연말까지 이제 우리 2차 전지 그룹주들이 다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겠죠. 그래서 한동화성 상한가 뭐 이런 모습도 좋은 모습이지만 2차 전지에 그런 관련된 업종들을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하셔야 돼요. 더 그럼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업종을 한번 공부해봐라. 좋은 오늘 오전장 테마주였습니다. 네,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정부가 1,170억 원가량의 예타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앞으로의 긴 흐름에서 성장성을 짚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오후장 흐름도 짚어볼 텐데요. 오후장 강세 테마는 어디로 좀 눈여겨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오전장 테마주에서 힌트를 많이 드렸죠. 우리 그 전고체 물론 이제 2차 전지의 배터리 관련주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걸 이제 연관을 해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어저께 15% 오르고 오늘 또 한 7, 8%가 오른 LNF를 들어가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2040년도에 어떤 아마 예전에 여름에 이렇게 2차 전지주 좀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폐배터리가 그럼 2040년도에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와요. 그래서 오후장 테마주는 폐배터리 관련주 1세대 그러니까 전기차의 1세대 이제 이미 지금 전기차 많이 다니고 있죠. 그러면 이 전기차들이 폐배터리가 이제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다행인 거는 이제 그 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2차 전지주가 2차 전지 자동차가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다시 또 그 옛날 그 자동차로 그 많이 매출이 일어나고 폐배터리 좀 2차 전지 이 자동차가 좀 매출이 좀 안 일어나고 문제점이 많다고 굉장히 무겁다는 얘기도 있고 생각보다는 그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갑자기 다시 2차 전지주가 관심을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2차 전지주가 2040년도에 폐배터리 교체하는 그런 수급이 또 활성화가 되겠죠. 그래서 오후장 테마주는 오전장의 2차 전지에 이어서 폐배터리 관련주 이거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또 궁금하신 분이 계신 분은 노란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관련 내용도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전기차와 떼놓을 수 없는 이 폐배터리 관련주들 저희와 함께 눈여겨보면 좋을 오후장 강세 테마로 짚어봤고요. 잠시 뒤에 관련된 원픽 종목 공개해볼 텐데요. 원픽 종목 만나보기 전에 지난주 원픽 종목들 수익률은 어땠는지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원픽 종목들 수익률입니다. 하이브 공략을 했었죠. 대표적인 엔터주인데요. 10% 넘는 수익률을 만들었습니다. 오브제는 저희가 AI 관련주로 공략을 했었고요. 리튬 관련주로 첨보 역시나 6.6%가량의 수익률을 만들었습니다. 의료 AI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죠. 뷰노와 루닛 저희가 모두 수익률을 거뒀던 종목들이었고요. 반도체 관련주로 하나머티리얼즈 3.4%가량의 수익률을 만들었습니다. 지난주 원픽 종목들 수익률은 34%를 넘겼습니다.
네, 지난주 누적 수익률 34%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수익을 안겨줄 원픽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저희 바로 만나볼게요. 예, 리뷰는 제가 볼까 뭐 거의 오늘은 움직임이 없어서 바로 그냥 원픽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원픽 종목은 세비컴. 아마 제가 여기서 천보도 뭐 세비캠, 천보 이 전해질이라는 업종을 아실 거예요. 거래량이 거의 없을 때 해들었다가 거래가 굉장히 실리면서 많이 올랐고 성일 하이텍이 사실은 마찬가지 딱 제가 두 개를 말씀드렸는데 성일 하이텍과 세비캠 두 가지가 폐배터리 관련주인데 저번에 이제 성일 하이텍은 추천을 드렸고 거의 지금 매수가 근처에서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근데 폐배터리 쪽에서 두 업체 중에 저는 세비캠이 조금 더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있고 올라갈 좀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일단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5만 4천 원이네요. 최저 바닥 5만 4천 원 바닥. 이 바닥은 이제 거의 뭐 안 온다고 보고 그러면 10월 말 이 가격대는 뭐 지수 때도 안 올 거니까 그 다음 단계면은 거의 지금 바닥이에요. 뭐 오늘 1% 정도 1%대 상승을 했는데 2차 전지주가 한번 더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 상승에 지금 견인차 역할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폐배터리 사업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우리 세비캠은 또 탄산리튬 설비를 연말에 완공을 해요. 그래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수출을 한다고 하는데 세비캠이 매출이 엄청나게 높은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잘 보시면은 뭐 매출은 거의 영업이 뭐 100억 정도 이렇게 해서 아직은 왜냐면 폐배터리가 뭐 본격적으로 막 이렇게 교체를 하는 시기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요 주식도 주식 수가 보면 4천만 주, 호가당 뭐 100주씩밖에 없죠. 매도 호가, 매수 호가가. 그래서 거래량이 굉장히 적다. 이런 종목이 한번 관심을 받으면 거래량이 없는 지금도 거래량이 뭐 18,000주 이렇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상당히 거래량이 적은데 가격대는 또 얼마부터 조정을 보이냐면 10만 원대부터 쭉 조정을 보인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반토막이네요. 5만 원까지는.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이제 우리 2차 전지가 관심을 가져가면서 그럼 당연히 2040년 그러니까 느긋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더 길게 내년 뭐 아니면은 그냥 아예 은퇴 이렇게 자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묻어두고 6만 원대 묻어두고 쭉 끌고 가서 뭐 10만 원 그 이상도 왜냐하면 2040년이면 꽤 먼 기간 후죠.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그래서 뭐 성일 하이텍 같이 아니 LNF처럼 지금 이 양극재 구미에 공장을 건설한다는 호재 때문에 더 오늘도 상승 탄력이 높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당장이 아니고 일단 좀 부담이 없는 가격 거의 바닥권 가격에 들어가서 길게 보신다면은 세비캠이 아마 연말 내년 이렇게 가서 2차 전지가 계속 관심을 가질 때 따라가는 효과도 있고 폐배터리가 주도가 되는 2040년 뭐 시간이 꽤 흘러간 이후에도 더 가격 탄력이 더 붙겠죠. 그래서 장기적인 거 거래소에 뭐 우량한 종목 장기 보유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 세비캠 그런 관점에서 매수하기에 적당한 가격이고 향후 성장성이 더 좋아질 예정이기 때문에 세비캠을 5장 테마주가 바로 폐배터리 관련주였었죠. 거기에 대한 공략주로 토픽주로 세비캠 알려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폐배터리 관련해서 이미 공략했던 성일 하이텍이 있었고요. 오늘 신규 공략주로 세비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거래 대금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소외된 상황이지만 이후에 좀 시세를 받았을 때 폭발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서 가격 전략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되고요.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배찬수 남겨주시면 자세한 가격 전략들 함께 세워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2교시 수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본격적인 2교시 수업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2교시 수업은 투자 클래스를 준비를 했는데요. 선물 옵션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다라고 하신다면 실시간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신 뒤에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도 바로 드릴 예정이니까요.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저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 수렴과 발산 이론을 계속 배워보고 있는데 네. 이게 굉장히 매매에 도움이 된다. 좀 추가적인 강의가 필요하다라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예. 오늘 강의 공개해 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마지막에 오늘 강의 시간에 시황과 함께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하시고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파생 상품은 강의하기 전에 레버리지가 강하기 때문에 과도한 포지션을 금지한다. 절대 특히 100% 매수는 아예 하면 안 되고 증거금의 뭐 20%, 10%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그리고 특히 오바를 자제를 해 주시는 게 나아요. 오바를 하더라도 물량을 굉장히 소량으로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저께 같은 날도 그렇고 이렇게 V자로 올라가는 장에서 굉장히 혼동스러워요. 이렇게 진짜 하신 분도 있어요. 내려가니까 오늘 오전에도 선물이 한 2포인트 정도 내려가니까 풋옵션이다. 그리고 풋옵션 100%를 만약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날 바로 반등이 나오면서 반토막이 나버리는 경우도 생겨버려요. 오바를 했더니 어저께 또 V자로 해서 이거 뭐 제법 강하네. 그리고 매수 오바를 했더니 오늘 이 장에서 손절이 나와버리는 경우. 물량은 조금 들어가 있으면 괜찮겠죠? 자, 주의할 점. 매일 이런 장이 생기기 때문에 주의점을 알려드릴 장과 연결해서 그게 또 나오네요, 계속. 어저께 했던 거 잠깐 복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설명해 드렸던 내용. 야, 미국장은 사실은 미국장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어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막 그 신고가까지 4%까지 오르기도 하고 미국 그래서 요즘엔 미국 주식 하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올해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10월 말 최저점까지 떨어진 이후에 아예 최고점, 연중 최고점까지 올라 버렸어요. 지금 뭐 더 올랐겠죠? 근데 제가 그래서 어저께 요 내용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나라 장은 너무 여기에 들떠서 미국 이미 뭐 굉장히 호황이겠죠. 산타 랠리다, 뭐 그 연말 랠리다, 뭐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3,550의 최고점에,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색다른 내용입니다. 그 전에는 연동이 돼서 올라가면 같이 올라갔고 굉장히 우리나라 시장이 분위기가 좋았는데 예전에 그런 내용도 있었죠. 한국, 동양의 조그만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지수를 잘 봐라. 전 세계 증시에 선행을 한다. 그런데 요즘은 좀 안타깝지만 이제 미국은 이렇게 전고점까지 온 상태에서 횡보 내지는 만약에 하락을 해버리면 우리나라 시장은 3,350 정도에서 횡보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도 335를 또 터치를 했죠. 거의 335.30인가요? 어저께도 335를 터치를 해버리고 불과 뭐 우리 미국장이 많이 빠지는 않았고 횡보만 했는데도 좀 아쉽죠. 어저께 사실 미국장이 좀 좋았어요. 미국장이 야간에 좀 올랐다가 12시 이후에 좀 빠지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그동안에 오른 게 없는데 미국은 이렇게 오를 때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는 따라왔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올랐는데 우리는 이 2,500선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어요. 답답하죠. 근데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옵션 시장에서 지금 이미 전 만기가 327이에요. 그래서 지금 337은 벌써 안 오르는 것 같지만 10포인트로 올라 버렸어요. 그러면 철저하게 이제 우리 그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옵션 매도를 접근을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옵션 매도를 제가 하세요 했더니 계좌 트고 또 열흘 동안 매매를 해야 옵션 매도를 또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요. 거의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이 하니까 또 언제였어요? 제가 그래서 다시 지수가 우리나라 지수가 338, 8.50인가요? 이렇게 올라갈 때 외국인들이
콜 매도를 100억 이상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 모습 좀 걸린다 말씀을 드렸더니만 그 다음날부터 또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서 콜옵션 프리미엄 지금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매수자들은 지금 계속 손실이 나겠죠. 장은 뭐 아주 나쁘진 않지만 콜옵션이 어저께 강의했던 내용 1.5에서 지금 0.3 오늘 0.3대로 또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장이다. 이걸 알고 있으면 돼요. 이 원리를 알고 있으면 옵션 매수는 뭐 절대 하지 말한 건 아닌데 뭐 조금 아주 바닥에 들어가서 그 오늘 이제 333까지 내려갔을 때 들어가서 337 정도의 그래도 2포인트 수익이면 옵션 매수라도 수익이 나겠죠. 근데 옵션 매수를 하루 종일 들고 있고 오버하고 100%를 들고 있고 하는 매매는 사실 한 달 이상 버티기가 힘들어요. 주의해야 될 점이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횡보를 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가 이 모습에 들떠서 그래서 이제 다우 지수와 비교해서 시황을 요즘 얘기를 안 해요. 우리나라 이제 이 증권 방송 쪽에서 보면 오히려 이게 맞는 거죠. 요 선을 고점으로 해서 또 미국이라고 해서 또 저도 여기쯤이면 다시 이제 박스 내지는 조정이 내려올지도 않을까 했는데 다시 이만큼은 올라가는데 여기서부터 횡보만 나와도 우리나라는 또 둘째 주 목요일까지 크게 상승 흐름이 안 나오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아주 매매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내용.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지수를 그러면 보십니까? 이 내용도 이제 제가 월요일 날, 일요일 날 저녁에 드린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수렴발산 이론에 의해서 본 향후 지수 많이 지금 지수대가 많이 올라갔으면 굉장히 또 틀린 내용이 될 수가 있는데 잘 보시면 지금 거의 맞죠? 아주 맞진 않아요. 종합지수가 지금 2520까지는 올라갔어요. 근데 오늘도 335를 터치를 했다는 점. 선물 335를 포인트로 해서 크게 상승을 못하고 지금 몇일까요? 337이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노란방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335 근처에 매수를 시켜드렸고 337에서 정리. 약간 상승했을 때. 왜냐하면 337을 너무 못 넘는 거예요. 어저께도 335의 정리, 337.5의 정리, 또 336을 갖다가 6.5를 갖다가 또 337.5를 갖다가 했는데 결국 337.5를 못 넘었어요. 왜 못 넘었을까요? 337을. 그 전에 아주 고점이 338이죠. 338.50. 근데 뭔가가 그래도 뚜렷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어저께 미국장이 만약에 한 200포인트 정도 올랐다거나 그러면 이제 338.5를 한 번 다시 갈 수도 있는데 또 오늘 모르죠. 오늘 밤에 미국이 한 200포인트 오르면 내일 338.5를 갈 수도 있지만 오늘은 337.50은 안착하고 이렇게 올라가기는 좀 어설픈 그런 애매한 장이다. 좀 아쉽죠. 미국 시장이 그래도 지금까지 오름폭 굉장히 큰데 우리나라는 미국장이 또 오른다는 점. 근데 이런 매매는 또 아주 알차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다시 이유 없이 눌림목 조정이 나왔을 때는 여기서 매수는 또 오히려 337에서 330 만약에 9를 갔을 때 수익과 똑같죠. 5에 매수를 해서 7에 정리를 하면. 그래서 제가 그냥 오늘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렸어요. 예전에 전자인간 337 이기기가 힘들다. 337이죠, 337. 아마 77년도 만화 영화 같은 건데 점자인간 337하고 있긴 있었어요. 기억을 못 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도 아주 어렸을 때 337이 기억이 나는데 그 337 요즘에 로봇 관련주가 또 오늘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 예전에 어떻게 알고 전자인간 이름을 337로 무적 337이라 337을 넘기기가 쉽지가 않았다. 그냥 연관이 돼서 한번 제가 해본 소리였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오늘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예측을 해본 거예요. 월요일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죠.
오늘이 달력을 한번 여러분들 잘 보세요. 목요일이면서 말일입니다. 말일. 그쵸? 31일인데 오늘 31은 없고 30일이고 목요일이 말일이에요. 특이해요. 그럼 딱 2주 남았죠. 오늘이 지나가면 둘째 주 목요일이 만기일이니까. 말일에 윈도우 드레싱이 나온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윈도우 드레싱의 개념은 정확한 개념은 사실은 그 쇼윈도라고 그러죠. 거기에 예쁘게 이렇게 드레스를 입혀놓으면 보면은 굉장히 그 아름답게 보이는 효과.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펀드가 오늘 30일 월 말에 이제 수익률이 결산이 되니까 오늘 대형주를 올려서 지수를 좀 올리면 펀드의 수익률이 높게 나오겠죠. 펀드는 뭐 소형주보다는 그래도 대형주들을 많이 편입하고 있으니까 장 종가의 삼성전자라든가 아까 보여줬던 뭐 SK 하이닉스 이런 거를 한 이제 1, 2% 정도 올리면 수익률이 상당히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예측인데 틀릴 수도 있죠, 당연히. 제가 그냥 이거를 일주일 전에 예측하기를 지금 종가가 아니니까 339 정도로 예상을 한다 하고 한번 저는 자신 있게 한번 이렇게 적어봤어요. 근데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냥 윈도우 드레싱 효과 때문에 지금은 아마 337일 거예요. 근데 종가상 또 지수를 이렇게 희한하게 올려서 339 정도로 만들어 놓는다고 제 나름대로의 예상입니다. 이유는 오늘이 월 말이고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일으킨다 그러면 종가는 좀 지금때 지수보다는 조금 한 단계 업이 되는 상황이 잘 일어나요. 더 확실하게는 이제 연말이죠. 연말. 1년의 결산. 그래서 12월 30 오늘 이번 달 다음 달 달력을 제가 보진 않았는데 30일인지 31일인지 그때는 1년의 윈도우 드레싱 때문에 더 강해요. 그날 또 뭐가 있냐면 배당락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20포인트 종합지수가 빠지는데 빠지고 다시 20포인트를 올리는. 그러면 선물은 제자리로 시작했다가 그러니까 그 연말 배당락 효과를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종합지수는 빠지지만 선물은 안 빠져요. 그 전부터 이미 이제 가격에 반영이 돼 있어서 종합지수가 더 선물보다 더 밑에서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그래서 이날은 선물은 안 빠지고 종합지수만 한 20포인트인가요? 한 30포인트 빼는데 다시 종합지수가 올라가서 보합에만 끝나도 선물은 한 4포인트가 정도 올라버려요. 그거는 다음 달에 나올 예정인데 12월 말이니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날보단 지금 약하기 때문에 안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그래도 근사치를 맞춘 거는 지금 오늘 335를 갔다가 337이고 아예 크게 벗어났다 그러면은 뭐 331이라든가 아니면 엄청나게 진짜 랠리가 와서 지수가 크게 올라갔다 가서 340을 넘었다 그러면 이게 내용 자체가 전혀 말이 안 되는 내용이겠죠. 근데 지금 335를 한번 살짝 찍었다는 점. 그리고 337인데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339, 한 2포인트 종가에 또 어거지로 이렇게 동시효과에도 올리고 해서 그 정도. 근데 이렇게 갔을 때 이때 또 주의해야 될 점. 339가 꼭 온다는 건 아닌데 만약에 종가를 좀 올렸어요. 지금 337인데 뭐 338 정도라도 올렸다고 쳐요. 그럼 또 338이면 338.50의 막강한 또 이 고점 라인이 있죠. 그래서 또다시 상단 부분에 오면 이거 지금 2주째 이러고 있죠. 2주째. 거의 지금 맞아요. 그래서 상단 부분에 오면 또다시 기간 횡보 이어질 수가 있어요. 몇 주 동안 이어질 수가 있을까요? 2주 동안. 지금 그런 현상이 거의 맞아 떨어져서 지수대가 지금 이 지수대에 머물러 있죠. 왜? 이제 둘째 주 목요일이죠. 둘째 주 목요일 날 이제 저랑 같이 이제 만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겪어봤어요. 둘째 주 목요일까지 이 장은 좀 특이한 장인데 지금 여기서 차트를 보시면은 무려 이 수렴 발상을 제가 보내드린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때 지수대가 2,500, 2,496, 2,500이네요. 별 차이가 없죠? 상단까지 올라오고 나서
휙 하고 막 난데없이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가 안 나와요. 이 상단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또 기간 횡보를 길게 하는. 저도 이렇게 길 줄은 몰랐는데 아마 2,500에서 지금 한 달 동안 그러면 횡보하는 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낙담하시는 분들은 미국은 또 오늘 신문 내용을 보니까 연초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또 미국은 그래서 이제 미국 장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2,500의 요 상단에서 무려 자 보세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계속 더 갈 것 같이 희망을 심어주고 꽤 오랫동안 똑같은 이런 상단 고점을 대이면 내려왔죠. 계속적으로. 그러면 지금 하락장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뭐 횡보장 6개월 정도 가능한데 그 장이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2,500이라는 상단까지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기간 횡보 꽤 오랫동안 그렇게 되고 또 이런 식으로 파동 흐름이 계속 일어나면 정신없는 장이 오겠죠. 다시 또 만기가 지나면 다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 지수로 봤을 때 일단은 뭐 그거는 2주 후의 문제고 지금은 지금 흐름을 얘기를 해야지 너무 먼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338이 될지 뭐 339가 될지 아니면 뭐 지금 337로 끝날 수도 있어요. 아주 오차가 크게 틀리진 않았죠. 이 상단에서 또 기간 횡보가 가능하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여러분들이 단단하게 하시고 그래도 괜찮죠. 왜냐하면 거래소 지수는 가둬놨지만 코스닥 지수는 2차 전지주가 지금 또 살아나면서 기존의 뭐 반도체, 뭐 로봇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또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주식은 팔지 마시고 우량주를 포트를 잘 짜서 쭉 가져가시면 되고 옵션 쪽에서 계속 박스권으로 우리나라는 더 안정적으로 그럼 수익을 날 수가 있겠죠. 어떤 포지션 제가 모의 투자에서 해드리는 식으로 옵션 양매도를 이렇게 길게 짜놓으면 다음 달 것도 아마 안정적으로 수익이 날 거예요. 꾸준하게 수익을 날 수 있는 방법 잘 강의를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시 복습 해보시고 너무 들떠서 장밋빛 생각만 하지 마시고 현실에 맞게 여러분의 계좌를 살찌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배찬수 전문가님의 대표적인 기법이죠. 수렴과 발산 이론을 통해서 향후 6년간의 이런 흐름들을 지난 6년간의 흐름을 잡아봤고 향후 지수 흐름도 예측을 해봤습니다. 자세한 기법들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배찬수 남겨주시면 저희와 함께 기법 공부 추가적으로 진행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은 롱으로 포지션 잡아봤고요. 원픽 종목은 세비캠 알아봤습니다. 수렴과 발산 이론으로 본 향후 지수 흐름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